100만 인플루언서 수익. 와 맵다 매워. 오펜무. 아이 진짜. 근데 일단 확인은 좀 해보고. 올리팬즈 해주실 생각이 있나요? 이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인스타 100만이 되고 유튜브도 20만이 되고, 사실 지금 찍는 시점이 20만은 아닌데 어차피 곧 될 것. 그걸 기념해서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취미나 관심사는 영화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집에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맥주나 야식 같은 거 깔아놓고 괜찮은 영화 한 편 딱 찾아서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밖에서 워낙 기빨리는 일이 많으니까 요즘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에너지 안 쓰고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은 것 같아요. 쉴 때 보통 뭐 하면서 쉬는지, 클래식 음악 듣기, 공연 보러 가기, 책 읽기, 누워서 잠자기. 원래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했던 것들. 최애 영화, 드라마, 노래 알려주세요. 최애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요?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작은 아씨들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피아노의 숲 추천드리고요. Strange and Unusua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Do you have any stuff that really you like? Of course, except swimming. 나 수영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하고 오케스트라고 이런 거 음악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아침에 씻을 때나 밤에 좀 혼자 생각 정리할 때 클래식 많이 들어요. 짬나는 시간이나 할 일 없을 땐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시나요? 최근에 할 일 없었던 적이 별로 없긴 한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넷플릭스 켜놓고 혼자 맥북으로 그런 거 보고. 사람한테는 좀 사색의 시간이랑 생각 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그걸 잘 못하니까 시간 짬 나면 강제로라도 정적인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고등학교 합격 결과 나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8개월에서 1년 동안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했었고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좀 공부도 늦게 시작했던 편이었으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갖고 살았는데 그게 완전 빵 해소되는 시점이었어서 이렇게까지 길게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긍정적인 기억으로 지금도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샤워와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샤워하면서 명상하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쫙 하면 뭐 안 좋은 기분이나 고민거리가 같이 쓸려 내려간 느낌? 샤워 진짜 사랑합니다. 옛날부터. 본인이 똑똑한 걸 언제 알았는지, 저는 한 11살쯤 알았던 것 같은데 경상북도 영재교육원이 있었는데 각도에서 똑똑한 애들이 다 지원하는데 혼자 공부해서 매번 시험 통과를 했던 거예요. 속으로 그때 생각했죠. 나 좀 똑똑한 거 아닐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적당히 했던 것 같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등수가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갈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기 싫어서. 저 승부욕이 진짜 센 편이거든요. 카이스트 선택한 이유 멋있잖아요. 농담이고 멋있는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1년 무학과?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학과를 결정해봐야지. 고등학교 때도 하나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어느 정도씩은 다 하는? 그때는 진짜 나 나중에 뭐해? 이러면서 좀 1년 무학과의 장점을 느끼고 카이스트 갔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듣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놀면 됩니다. 노는 시간을 다 줄여서 일을 2개 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 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워크랑 라이프랑 블렌딩 시킨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시도해서 잘 섞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가 예쁘신데 코 성형 하신 건가요? 진짜 안 했습니다. 제 코입니다. 코 파는 거 아니고요. 코 성형 하면 매부리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기억에 남는 촬영? 클래시 오브 챔피언스라고 인도네시아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네시아 직접 가서 찍고 왔거든요. 이 먼 나라에 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촬영장에 불러서 써주지? 이런 것도 고맙고 너무 또 상냥하게 잘 대해주니까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공부 스타일, 벼락치기 꾸준히. 저는 절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꾸준히 하냐, 하기 싫은 거를. 시험 기간에는 한 2-3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일주일밖에 안 하긴 했지만 벼락치기 하든 꾸준히 하든 성과만 잘 나오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벼락치기 하다 보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How are you feeling when the followers in 1 million? 놀랍게도 아무 느낌 안 들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이 좀 그런데 성공이나 성취를 엄청 경계해요. 남들이 막 좋다 파티하자 이 정도면 최고다 할 만한 것도 절대 들뜨려고 하지 않고 과하게 행복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겨요. 행복의 그늘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 사실은 너무 기뻤지만 스스로 좀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평범한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또래들보다 좀 더 많은 걸 앞서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되게 전투적이에요.
전쟁처럼 이렇게 슥슥슥. 뭐 승부욕이나 경쟁심 같은 것도 남들보다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좀 도끼 있게 대하는 편입니다. 배우의 길을 걸으실 생각도 있나요? 이 업계에 들어온 이상 조금은 필연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작품에 들어갈 기회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올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또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나.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억지로 연기를 보여드리는 거 완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준비가 됐을 때 배우라는 직업을 또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식 최애곡 추천 너무 많은데 요즘은 가을이니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에 클라이막스 파트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약간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이라서 꼭꼭 추천합니다. 일할 때 실수하면 멘탈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실수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멘탈이 깨질 수는 있는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했어? 그럼 내가 피해 끼친 사람들한테 일단 깔끔하게 다 사과하고 내가 왜 실수했는지 알고 다음부터 그 실수를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도 실수하면 멘탈 진짜 많이 깨지거든요. 원래의 상태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멘탈 안 깨지는 건 약간 철면피인 거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자존감 꺾이는 건 보통 다 일시적이야. 그게 여러분들 원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상태 여러분들을 좀 기억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성공했던 기억이나 성취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아 맞아 나 이런 애였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고 내가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한번 성취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만보 걷기 그런 게 이제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되게 육체적인 거라서 육체적인 걸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달달한 거 먹을 때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면 쉽게 해소돼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내가 순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거 딱 하고 샤워하면 약간 스트레스 쫙 내려가는 느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원인을 해결하는 거긴 해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마음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피곤해져. 알바 동아리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나온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과 정확히 맞을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 나랑 안 맞는데 내가 그 안 맞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래 난 동그라미인데 쟤는 세모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랑 어쩌라고 마인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좀 열받게 한다? 그럼 뭐 속으로 어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속으로 그냥 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되게 장작불 같은 거라서 너무 멀어지면 그 불이 없으니까 추워서 나한테 안 좋아요. 근데 또 너무 가까워지고 몰입하려고 하면 그 불에 오히려 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적당히 무시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What do you do when feeling down in a situation?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재밌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이런 브랜드 사업 같은 거 어떨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도 먼 미래에 내가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나 나를 약간 가슴 뛰게 하는 상상 같은 걸 합니다. 우울할 때 가끔 그 우울을 약간 더 느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우울이라는 방이 있다면 그 방을 빨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취미에 대한 걸 할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탈출 버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마음도 약간 식물처럼 무럭무럭 물 주고 단단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인문고전을 읽는 거. 그걸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늘어가고요.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모든 인간의 문제다. Bagaimana cara mengatasi perasaan seperti menyalakan diri sendiri terus-menerus? 이게 막 엄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좀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반성할 점이랑 고칠 점들을 스스로 찾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애야. 이 바보 같은 녀석. 이게 진짜 아니고 마치 동물들의 행동 교정을 하듯이 내가 오늘 초면에 약간 무례한 말을 했네? 오케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행동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나라는 존재를 비난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엄청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 정말 편해진 시점이 언제였냐면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 마인드셋이라는 것도요, 연습하다 보면 진짜 됩니다. 딱 한 가지 세상의 진리를 알면 편해집니다. 100% 완벽한 인생은 없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도 들여다보면 시궁창 같은 면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시면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두가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남 인생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본인 인생이 최선의 인생일 것이다. 악플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단 악플까지 볼 시간이 없고요. 올리브영 매거진 때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할 때가 잘렸어요. 오히려 자본주의 세상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악플러들 나중에 모아서 고소하면 합의금으로 기부도 하고 팬들한테 역조공도 해서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석 보고 막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 그런 걸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중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목표가 많을 때 다 이뤄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일단 저도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스타일이라 이렇게 쭉 한번 다 써보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부터 무조건 먼저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에 빨리 바꿔줄 수 있는 목표부터 하는 거예요. I'm curious when you were child and young, what's your dream? What you want to be? I wanted to be an inventor when I was a child.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내 발명대회 이런 거 나가서 뭔가 뽀짝뽀짝한 거 만들고 욕실 슬리퍼에 물이 안 빠져서 열받아서 스프링 달아놓고 밟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다가 다 벗어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욕실 슬리퍼 물 빠지게 하는 발명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범님과 또래 나이대가 대학생입니다.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후회가 남고 이제부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정말 잘못 주입시킨 것 중 하나가 25살? 야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너 뭐 새로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니야? 진짜 덕 사운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25살만큼 뭘 시도하기 좋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저는 35까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시도해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늦은 것 같다는 생각 절대 X. 지금부터 다 해보면 됩니다. 수저 논란 이걸 좀 얘기하자면 금수저는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약속해주신 유형 자산이나 돈, 뭐 부동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앞으로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그 대신 부모님이 저에게는 자라오는 기간 동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 아끼지 않아 주셨다. 그런 게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죠. 건강한 가정이나 좋은 마인드셋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라던가 그런 의미에서 좀 심리적 금수저? 멘탈 금수저? 대학원까지 간 이유 공부를 아직도 사실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직도 싫어하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AI라는 분야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단 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걸 더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엄청 크고요. 그래서 학계를 당장 떠날 계획은 전혀 없다. 모델, 인플루언서의 길을 걷게 된 계기 제 인생은 그 세렌디피티라고 하나요? 우연한 행운에 의해서 많이 흘러왔던 것 같은데 모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인스타에 작업물을 좀 올렸는데 일이 많이 들어왔고 또 어느새 계정이 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퀘스트, 뭐 미적분 영상 이런 큰 이슈들이 좀 운 좋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지금도 당연히 뭐 패션 모델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이 길을 걸을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얼떨결에 걷게 돼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성범님 보고 뭐라고 하나요? 가족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아직도 약간 걱정하시고요. 이 길로 쭉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아하시죠. 부모님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제 얘기 많이 하시나 봐요. 누나들은 아직도 약간 세상이 이상하다고 네가 왜 유명하냐고 네가 잘생겼다고? 난 진짜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크리에이터 일을 대하는 본인의 마음가짐 자세가 있나요? 옛날에는 패션이 너무 좋아서 했거든요. 요즘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수고하기라는 게 너무 딱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내가 어떻게 더 재밌게 전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게 여러분들한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 공부법이라던가 자기관리법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고 내가 단 한 명의 인생이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수학, 미적분 진짜 재밌는데 모르겠지 사람들은. GD 만났을 때 어땠나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멋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의 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많이 배웠죠.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상형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뚜렷한 이상형은 없어요. 외모는 그냥 어느 정도 제 취향이기만 하면 되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대화를 했을 때 안 끊기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취미나 관심사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이해심 많은 사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변동성도 좀 크다 보니까 관계에 집착하거나 연락에 집착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100만 인플루언서 수익. 와 맵다 매워. 우와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진 않고요. 카이스트 석사 졸업하고 일하면서 벌 수 있는 것과 꽤 비슷하게 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일은 좀 수익적인 만족보다는 그런 심적인 만족이 훨씬 큽니다.
오펜무. 아이 진짜. 근데 일단 확인은 좀 해보고. 입니다. 올리팬즈 해주실 생각이 있나요? 이거 두 개 같은 분이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한다면 그게 트렌드가 된다. 제가 정할 수 없는 시점이 된다면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Best memories in 2024 so far. 삿포로 갔던 거. 촬영이 진짜 매일매일 2-3개씩 있던 와중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쓰러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도피하러 삿포로를 갔어요. 여행지 다닌 것도 아니야. 주변 구경하고 숙소 가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숙소 가서 자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영상 보면 제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좀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태몽이 뭐였나요? 제가 이름이 허성범이잖아요. 범 때문에 한자로 호랑이라는 뜻이니까 이름을 호랑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커다란 호랑이가 할아버지 품에 와서 안기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큰 개울가에서 이렇게 다리를 걷어 올리고 직접 커다란 잉어를 잡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굉장히 미루거든요. 미루니. 일단 시작을 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미룬다면 일단 책상 앞에 앉는다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연결 동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일 첫 부분을 어떻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운동을 계속 미룬다? 그럼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에 가서 이거 딱 하나만 땡기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미루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인기 많으셨나요? 아니요. 왜 사람 아픈 데를 건드리시? 저는 좀 장난기가 많은 편이라서 장난 진짜 많이 쳤고 이성적인 호감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선배들이 술자리에 허성범 오냐? 걔 안 온대? 좀 불러봐. 뭐 좀 생겼다며.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서 들었어요. 나중에서요. 본인이 너드라고 생각하세요? 네. 꾸며야 될 일 아니면 절대 안 꾸미고요. 추레한 채로 이렇게 안경도 끼고 다니고 아직도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너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도 제 안 꾸민 모습 보면 제 허성범 맞아? 이렇게 좀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저는 글을 정말 많이 써버릇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느낀 게 글만큼 내 생각 표현을 잘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뭔가 너무 벅차고 느낀 게 많고 그런 날은 꼭 와서 글을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글이 편지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도 많이 쓰고 가끔 인스타 멘션도 기획에 쓰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대중적으로 공개할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빡빡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문장을 찾게 되고 더 좋은 단어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글 쓰는 실력이 늘게 됩니다. 평소 어떤 책 주로 읽으시나요? 추천책 있나요? 인문고전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베스트셀러는 흥행 시기가 짧은 애들이라고 한다면 인문고전은 스테디셀러예요. 다른 책들과 깊이가 다르다. 그 울림이 정말 다릅니다. 베스트셀러를 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게 약간 두바이 초콜릿 같은 거라면 인문고전은 80년 전통 욕쟁이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같은 느낌? 미음사의 인문고전 시리즈 있거든요. 이거는 책장에 꽂아놔도 너무 예뻐. 저도 언젠가 이 전권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는 게 꿈 중 꿈입니다. American Message for 성범 After 5 Years. 5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이룬 게 더 많을 테니까 도끼 빼고 삶을 즐기는 자세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삶에 즐길 거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너의 젊은 시절이 더 바스라지기 전에 그 젊고 예쁨을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겠지? 너도? 파이팅 하자 우리. 2025년 목표가 있다면? 일단 제가 얻은 영향력이나 유명세 같은 거를 올해는 너무 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저를 보는 누군가가 되게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쓰고 싶고 아주 예쁘고 근사한 몸을 만들고 싶고 영어도 좀 최대한 빠르게 마스터를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목표가 뭔가요? 5년 동안은 일단 워라블을 잘 해서 대학원 졸업을 무사히 하는 게 목표고요. 이쪽 일을 좀 재밌게 해볼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인공지능이 아직 너무 모호해요.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제가 좀 빨리 좀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AI 연구자로서 그 와중에서 행복하게 저도 제 삶을 잘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생 최종 목표, 제가 사실 꿈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인 비즈니스나 브랜드를 가지는 거고요. 저만의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서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사실 첫 번째 게 필요해요. 왜냐면 첫 번째 거라서 돈을 많이 벌면 제 마을을 만들고 싶거든요. 서울 사실 너무 좋지만 살기 아주 아름다운 동네는 아닌 것 같고 뭐 집값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조금 기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나 도시를 만들고 싶고 세 번째로는 후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서울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다. 더 좋은 도시도 있으니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선조가 여기 살았었어. 헤리티지를 물려주고 싶어요.
전혀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막연한 꿈이나 황당한 꿈 같은 게 저를 좀 계속 살게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사실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Q&A도 너무 생각이 많은 채로 답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인생에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제가 얻은 것들 몇 곱절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나눌 수 있는 성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스타 100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도 언젠가 20만이 된다면 20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엑시스와이를 하는데 모델이 됐는데요. 거기서 타이밍 좋게 케이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100만 파티인 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만 축하합니다. 10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흥단들 100만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야?